지금 이 시간은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오티베인 작가의 저서 295페이지부터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의도가 아닌 힘이다. 강대국들이 충돌을 할 때에 상대방의 의도를 알기 전에 두려워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힘을 의식해서이죠. 강대국들이 상대적인 상대가 갖고 있는 의도가 아니라 상대의 힘을 의식해서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강대국들이 서로를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는 상대방이 침략하려 한다는 의도나 상대방 국가의 체제와는 상관없이 상대 국가에 그럴 만한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미국과 같은 강대국은 자기 지역에서 유일한 강대국이를 원하는 한편 유라시아 대륙에서 강대국이 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일화된 세력의 등장일 것입니다. 이제 세계 체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유지해 왔었죠. 그런데 미국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응했던 방식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미국은 역의 균형자, 밸런스를 가져오는 주체로서 오랜 시간 활동을 해왔었는데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질서를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극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참전 자체를 후회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전쟁 부채를 갚지 않으려는 영국과 프랑스 등 동맹국들에 대해서 실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1차 세계대전 참전을 후회한 미국의 경우 미국인들이 후회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실망도 있었겠고 그 전에 동부 금융권과 정치계의 더러운 유착 음모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전쟁 부채를 갚지 않으려는 영국과 프랑스 등의 동맹국들의 치를 떨면서 다시는 무상으로 무기를 원조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었죠. 영국은 미국 본토가 공격받지 않도록 유럽에서 독일을 막아준 것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천박한 미국인들이라고 오히려 비판을 했다는 것이죠. 미국은 전쟁 배상금은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한 징벌이지만 전쟁 부채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 둘을 묶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이 대준 자금으로 독일이 연합국에 배상금을 내고 또 연합국이 다시 미국의 부채를 갚는 달러의 수단에 동의하는 순으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참전을 후회하면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국제연맹에 참여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안 했고 또 두 번째로는 전쟁 부채를 연기하고 유럽 재건에 바로 뛰어드는 것을 하지 않았고 세 번째로는 국제무역 활성화를 위해 통화금융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와 같은 세 가지를 다 했죠. 근데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세계 체제를 이끌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도 없었고 그런 리더십을 가질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달랐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재건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유럽 재건에 바로 뛰어들었죠.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하였고 또 통화금융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세계 질서를 계속 담당해 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세계 질서의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런 세계 질서를 잡아온 가운데서 문제는 미국 내로부터의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그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군사비를 과도하게 지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미국 내부에서의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 이것도 무시를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또 군사비 지출도 많아지고 미국 비숙련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는 36%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세계 평화를 지켜내는 또 가운데서 세계 평화의 번영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미국의 평균 국민들은 소외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교육 수준별 소득 추이를 보게 되면 대학을 졸업했거나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은 올라가고 있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수준이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임금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불만족이 계속 쌓여드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 GDP 1인당 국민소득 GDP 대비로 제조업의 실질 임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부적으로 계속 불만이 팽배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알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구조적 부조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조적 부조화 현상이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체제를 지탱하는 미국의 엘리트와 소외를 느끼는 평균적 미국인 사이에서의 이런 부조화가 이루어지는 현상, 구조적 부조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내년에 미국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국 선거가 있죠.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어느 때보다도 대선에 있어서 향방을 알 수가 없죠. 지난 2020년 대선에도 그랬었지만 현 대통령 바이든과 전 대통령 트럼프가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거의 5대5로 맞서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내년에 대선이 펼쳐지게 되는데 내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했는데요. 이제 내란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소가 돼 있죠. 그 머그샷까지 찍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과연 내년 대선에 나갈 수 있는지를 두고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우리 내용은 다 알고 있죠. 승자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였죠. 선거 의회 인증일 날 트럼프의 발언이 엄청난 참사를 불러오게 됩니다. 트럼프가 의사당으로 갑시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입니다. 라고 발언을 했죠. 좌파 민주당원들에 의해 선거 승리를 빼앗기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폭도들이 의사당으로 돌진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지지자인데 폭도라고 불렀죠. 그 시위대와 경찰들의 대치가 계속되었고 시위대는 의사당 내부로까지 진입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기물파손, 폭력 행위도 벌어졌었고요. 의원들도 대피를 했고 의사당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5시간 만에 가까스로 진압이 되었습니다. 15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미국 국회의사당이 자국민에 의해 피해를 본 사상 최초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임기 일주일을 남기고 두 번째 탄핵 심사를 받게 되었죠. 미국 하원은 트럼프에게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했었고요. 그래서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상원 투표는 찬성 53표, 반대 47표, 찬성 3분의 2가 넘어야 가결되는데 결국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임기 중 2번이나 탄핵 소추를 받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또 하나의 불명예를 얻게 되는 것은 기소를 받은 거죠. 미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기소를 당한 것입니다. 한 가지 이슈는 2006년도에 발생했던 이런 불명예, 성관계 주장했던 부분에서의 성추문 입막음 관련한 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당연히 트럼프의 반응은 당당했습니다. 당당했고요. 자,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던 내용 다시 리뷰를 했던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바이든과 트럼프의 비호감도가 동률이라는 겁니다. 동률. 2020년도도 5대5로 막상막하. 호감도나 비호감도도 다
막상막하 5대5. 누가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동률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중 상대 호감, 비호감도가 정확히 동률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미국의 내란 발생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즉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트럼프 기소 사건으로 인해서 2020년도에 대선 판도라 상자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트럼프 기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소 이후에 트럼프의 증언을 통해서, 트럼프가 내놓는 증거를 통해서, 또 소환하는 증인들을 통해서 2020년도의 사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기소가 그냥 단순하게 트럼프에게 불명예를 안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소환되는 증인들을 통해서 2020년도 대선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2020년도의 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기소의 이면에는 트럼프의 불명예도 있지만 또 대선의 판도라 상자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우리 주목을 해야 되고, 이렇게 미국이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의 호감, 비호감도 그 5대5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미국은 반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바이든, 트럼프와 비호감도가 동률이라는 것. 이것은 미국이 절반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의사당으로 난입한 트럼프 지지자, 그런 그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 5대5로 나누어 분열되어 있는 이런 상황 하에서 폭동이 일어나거나 내란이 일어나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도 여러 전쟁으로 들끓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또 아프리카 내전, 중동의 화약고의 움직임, 남중국해 영유 분쟁, 여러 분쟁이 있는 이런 상황 하에서 내년에 미국의 대선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새로 세우는, 정립하는 축복이 아니라 어찌 보면 미국을 분열로 이끄는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냉정하게 살펴본다면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의 피난처가 무엇이 될까요? 금융 체제가 불안정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 하에서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트코인은 내년에 반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세는 큰 움직임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엔 큰 움직임이 없어 보이는데 과연 이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의 주봉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산이 높으면 골도 깊고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25,800달러 전후한 가격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도에 어떤 움직임이 보일지 모릅니다. 저는 크게 상승하리라 보고 있는데요. 2만 달러부터 2만 6천 달러는 단기간의 손해를 감수하고서 사야 되는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잔파도에 연연하지 말고 매집해 가자. 2만 달러 아래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잔파도에 연연하지 말고 매집해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